네,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이렇게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11월 중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세가격 불안 발표된 공동재 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왔는데 전재현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주춤보다는 저는 이 진정세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야,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좀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데 앞에 보면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매수 심리가 주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가 다시 오른다 이 얘기를 그렇게 완화해서 주춤세가 진정세가 주춤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집값이 진정세예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하는데 1심에서 재산분할 이제 기여도 해가지고는 재산분할 하는 그 도를 그 부인한테 줘야 되는 그 비율을 30%로 했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20%로 낮춰줬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딱 서울 중저가 아파트예요. 2억 얼마가 뛰어가지고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이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혼 소송하는 다른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조정을 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도 몇 천만 원 뛰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외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인데 저렇게 외면하고 진정세가 주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집값이 안정이 되나요? 네. 보니까 최근에요, 교수님, 여권하고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준비했지만 실언들이 계속 나오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좀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진정세가 주춤한다 이렇게 좀 애매한 말로 포장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포장이란 말까지 쓰셨는데 애매한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집값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전세 문제도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이 말은 결국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정하면서도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약화시키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뭐 장관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좀 가능한 한 그 여론의 어떤 그 문매를 피해보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뭐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논란이 되는 장관이 있는가 하면은 입을 열 수 없게 된 장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가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이종욱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여성가족위에서 여야 합의로 장관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실 서울 부산시장 현직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를 하는 거를 뭐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스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비롯됐는데 사실 장관이 국회는 나오되 말 못하는 거 초유의 일 아닙니까? 소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종욱 장관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은 100%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발언뿐만 아니라 여전에도 몇 번 발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물론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조건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법안은 다 통과가 됐는데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이종욱 장관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고 예. 장관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국민 앞에 발언할 때 어떤 자세로 발언해야 될지를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변호사님은요. 예, 그 옛날 고사선거 같은 거 보면은 충원하는 공직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수세가 뭐 매수 심리가 주춤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정세가 주춤하고 그 성인지 감수성 전국민 교육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분이.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충원할 용기가 없어서 정권에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이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옛날보다도 충원하는 공직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말을 잘못해서 혹은 또 말을 못해서 논란인 장관들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